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부법 2탄으로 제가 전자기학이랑 회로이론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전자기학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핵심들을 좀 잘 되새기시면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 됐든 어떤 뭐 다른 전자기학 강의가 됐든 들으시면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사 공부할 때나 학부에서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술사는.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한 뭐 계산 문제나 뭐 수식 이런 걸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문제로 나왔었고, 시험에 나왔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사에서는 요 전자기학에 대한 주 내용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이거를 실제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뭐 전동기, 발전기, 뭐 이상현상, 뭐 과전압, 과전류 이런 거 있죠. 과전류, 뭐 단락전류 요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전자계약 공부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전자계약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가려면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상세적인 강의 못 해드리지만 요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전자계약이 돼 있으니까 실제 뭐 어떤 전자계약 강의가 됐든 요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취하시고 요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자기학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전하에 대한 전개 쪽이랑,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전하, 전류에 의한 자개 쪽, 그리고 이 전개와 자개가 합해진 쪽, 이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 쪽으로 가죠. 크게 이 파트로 나뉘어요, 세 개로.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본 경험으론 전개 쪽이 알아야 될 개념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크게 이게 두 가지를 사용해요. 저희가 하나는 요 전개 파트에 의한 전기력이라는 우리가 흔히 뭐 2분의 1 CV 제곱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직류 쪽에 뭐 콘덴서 요쪽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거의 5%도 안 될 거예요. 뭐 근데 저희가 쓰는 건 대부분 요 자기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부터 변압기, 그리고 부하 쪽의 유도전동기, 이게 다 자개 쪽의 현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개 쪽은 알아야 될 개념은 적어요. 적은데 요거를 응용할 수 있는 이제 현상들이 많죠.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변압기 쪽에 뭐 손실이라든지 뭐 고장전류라든지 과전압이라든지 뭐 개폐서지라든지 그 대부분이 요 자개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요쪽은 조금 전개보단 자개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고요. 요 전개 쪽은 어떻게 개념 정도 가져가고 요 전개에 대해서 응용되는 분야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거 그리고 요 전개에 대한 뭐 오리지널 전자기학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면 되는 거고 자개 쪽은 이런 물리적 의미를 쭉 파악하면서 실제 이 현상들이 어느 뭐 변압기에 어떤 거에 이제 현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답안지에다가 요 원리를 쓰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좀 영상 안 길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전개 쪽은 제가 요 개념이 많다고 했죠. 대신에 요 응용 좀 기본적인 거라서 이게 이제 전기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뭐 내가 공부하는 현상들은 딱히 몇 개는 없어요. 그래서 좀 개념 위주로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마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게 이제 중성 상태로 있다고 쳐요. 중성 상태로 있죠, 실제로. 실제로 여기는 뭐 안에 핵이 있고 밖에 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자가 한 개 더 붙게 되면 이제 음이온이 되고 전하가 되고 여기에서 요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양전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요 1번 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전이 되면 이제 전하가 돼 버리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전하 사이의 거리가 R이라면은 요 전하 사이에 힘이 작용해요. 2번. 요 이게 대전이고 그 2번의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전기력에 대해서 유명한 공식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전하양이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1쿨롱이라는 전하를 기준으로 두고 어떤 전하 사이의 전기력을 정의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1쿨롱에 대한 전기력으로 해서 전개라고 해요. 전개. 여기서 전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는 그 전기력인데 어떤 전하와 1쿨롱이라는 전하 사이에 이제 전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턴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1쿨롱에 전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싱, 전기력이 0인 곳이에요. 여기서 영향이 없는 곳에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해준 거예요. 어떤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일의 개념이 있죠. 미터, 뉴턴 미터. 일을 해주면 이 전하가 이제 어느 지점까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준 일을 전위라고 해요. 이쪽에 얘는 그 해준 일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잖아요. 그래서 전위를 우리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위고 뭐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서 전개에서 이제 전위 전압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를 1쿨롱이 아니라 어떤 전하 Q쿨롱에 대해서 이제 전위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에너지를. 그때 에너지를 우리가 정전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무한 원점이라고 봐요. 어싱.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런 Q1, Q2, Q3 뭐 이런 전하들을 어느 한 점으로 이동시키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일을 해주겠죠? 전이 1만 V1만큼. 그럼 여기 Q1이 와서 Q2를 여기까지 또 가게 하려면 Q1을 가게 할 때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이미 Q1이 와 있어서 이 Q2 사이에 어떤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럼 또 Q2가 와요. 그럼 Q3가 가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쪽이 이제 전하, 이쪽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면 요게 점점 Q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요 전위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요런 식이 돼요. 그래서 요 면적을 이제 2분의 1 QV인데 우리가 Q는 CV씩 아시죠? 해보면 이게 유명한 2분의 1 CV 제곱으로 돼요. 이게 정전 에너지고 전기 에너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배터리나 이제 뭐 콘덴서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개랑 전위라는 걸 알았죠. 근데 요 전개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아까 요 전개라는 게 1쿨롱에 대한 전기력이라고 했고, 전기력이라는 게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쿨롱의 법칙으로 구했는데, 쿨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Q1, Q2, Q3에 대해서 어느 전까지의 요 전개의 크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적분을 해야 돼서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케이블 같은 거 있죠. 요런 데 흐르는 있는 이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선전화 밀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의해서 생기는 전개 같은 이런 대칭적인 형태를 띠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법칙이 나오죠. 그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 강의 들으시다 보면 가우스 법칙 이런 게 많이 나올 거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런 선 전화 밀도가 있을 때 뭐 전개를 구한다든지 전위차를 구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기술사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전개 쪽은 그런 전자기학 문제들을 푸는 그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 쪽아 너무 깊게 설명하면 끝이 없고, 아무튼 이런 내용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해서 이제 뭐 전속 밀도라는 거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전개라는 거는 우리가 공기하면 뭐 유전율 이런 게 있죠. 요 팩터에 의해서 전기력 그리고 전개라는 게 크기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요 매질에 상관없는 어떤 값을 정의한 거예요. 가상의 전기력을. 그걸 우리가 전속이라고 하고, 그 밀도를 전속 밀도 D라고 해요. 이거는 뭐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게 뭐 기사 필기나 이런 데는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기술사에는 요 개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흐름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좀 따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덴서죠, 콘덴서. 콘덴서는 유전체라고 해요. 유전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콘덴서에 어떤 직류 전원을 인가하면 요 안에는 우리가 기름이나 이런 절연체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류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극판이 있는 이런 유전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너무 깊숙이나 이거는 거기도 설명이 돼 있을 거니까 어, 요 내부에 변이 전류가 흘러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변이 전류가 흐른다, 유전체는. 그래서 어쨌든 요 극판을 기준으로 요 플러스 쪽에는 양전하가 모이고 마이너스 쪽에는 음전하가 모여요. 그래서 요 콘덴서 자체가 전하를 유도하고, 우리가 콘덴서는 뭐 저장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하를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죠. 전자를 유도하는 물질. 그래서 유전체예요. 그래서 요 개념도 전개 쪽에는 있는 거고, 뭐 결론적으로 전개 쪽은 전위랑 연결되죠. 전압. 그럼 뭐겠어요? 우리 실무에서는 절연이랑 문제가 있어요. 절연. 그래서 전개라는 게 이제 어떤 절연 정도를 나타내요. 절연에 얼마나 견디는지를 설계할 때 이 부분의 전개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코로나 인계전압이라고 있잖아요. 요게 뭐 교류의 뭐 21.1 kV per 센티미터, 센티미터당 21.1 kV라는 전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은 요거를 견디는 만큼 더 높은 절연으로 절연체를 만들어야 이게 가해졌을 때 절연이 파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전개 쪽에 응용되는 게 요런 코로나 인계전압이라든지, 우리가 케이블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절연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절연 뭐 이런 거 있죠. 단계적으로 절연을 한다 해서 이제 뭐 전개라는 게 거리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어떤
이쪽이 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개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좀 절연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쪽은 전개가 적게 걸리니까 좀 절연을 낮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요 전개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토픽에 이제 좀 적어두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전개 쪽에 대해서는 좀 개념이랑 실제 뭐 전자기학 문제 요런 거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는 게 좋고, 예, 왜냐면 개념이 좀 자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전자기학 이거 한 편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좀 내용 많아져서 두 개로 나눌게요. 왜냐면은 자개 쪽이 더 중요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전개 쪽은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 위주로 좀 전자기학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고, 전자기학 강의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까진 하지 마세요. 그냥 요 정도 개념을 아는 거 정도로 하시고, 거기에 뭐 문제라든지 뭐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요런 개념들 알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하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바로 자개 쪽이랑 나머지 부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